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원입니다. 오랜만에 이계리 회의장에 들어왔더니 참 묻지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의원님 입에서 막 그냥 검찰이 정치 중립을 지키라고 어이가 없어요. 윤석열 총장 지명할 때 그렇게 정의로운 검찰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검찰을 지정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총장 만나가지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십시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증거인멸을 지금 후보자 부인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압수수색을 안 합니까, 총리님? 압수수색을 광범위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증거인멸을 갖다가 지금 방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인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양대학교에? 이걸 가지고 총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윤석열 총장 지금 위축되죠. 안 그렇습니까? 네, 이건 저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요. 법조계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의원님. 그러니까 총리님 입으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요.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님은 이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 물으니까 답을 드린 겁니다. 그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네. 총리님. 네. 이게 방금 피의사실 유포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네. 피의사실 유포 문제 가지고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피의사실 유포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알 권리래요. 자기네들 사건, 조국 후보자 관련된 사건 피의사실 유포하니까 범죄입니까? 청와대에서? 강기정 수석이 범죄라면서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 사건 단독 보도 몇 개 된 줄 압니까? 800건이었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청와대에서요. 피의사실 유포가 검찰 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검찰에 겁박하듯이 정무수석이 직접 나와가지고 범죄하지 마라? 그게 맞는 겁니까? 수사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피의사실 공표는 그것으로 인한 피해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검찰의 오랜 적폐인 것은 사실입니다. 법무장관님, 제가 네. 법사위에서 피의사실 유포하지 말라고 장관님 되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어떻게 됐죠? 얼마나 수많은 피의사실 유포로 인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당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오전 답변 중에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KT 채용 비리 사건 관련해서도 피의사실 유포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금년 4월 4일에 검찰에 피의사실 유포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법사위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 번 약속을 했고 여러 번 이 문제 심각성을 말씀을 드리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총리님, 오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 임무영 검사의 검찰 내부 통신망 글에 대해서 검찰 정치하게도 덤비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수사 라인에 계시지 않는 검사시고요. 아, 그래요? 그런 분이 SNS를 통해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그러면 온당하지 그 않다고 원조가 봤습니다. 임은정 검사 아닙니까? 임은정 검사가 권성동 사건에 대해서 네.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지휘권, 징계권, 인사남용권 어떤 문제도 없이 넘어가는 네. 문무일 총장을 직격했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께서 아까 암흑의 검사님의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요. 물으셨기 때문에 이 답을 검찰 내부에 네. 기강이 이미 임은정, 안미연을 통해서 해이해진 겁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한테 안미연 검사 뭐라 그랬어요? 권성동 의원 무혐의 나니까 절대 면죄부를 우리 국민들은 해주지 않을 것이다. 권성동이 무죄면 이명박도 무죄다. 이런 정치적 멘트를 방송에 나와서 했어요. 이 검사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떠한 징계가 없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돼 있는데도 검찰 수사 안 해요. 이런 분들,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에 개입해가지고 자신의 조직을 저격하고 침뱉는 이런 안미연, 임은정 이런 사람부터 만약에 그 당시에 강력하게 문책을 했다면 이런 분이 나오겠습니까? 네, 당사자가 누구든 간에 각각 본연의 영역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집단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젊은 직장인이, 오늘 진짜 제 경험입니다. 제가 이거 뭐 만든 거 아닙니다. 사회적 통념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갈 때까지 가네요. 참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내일 잘해 주십시오. 우리 총리님은 이 정권에서, 이 정부 내에서 그래도 공식적으로 대통령께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채택권을 할 수 있는 그 뜻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총리님이 이 순간에 이 조국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는 앞으로 영원히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 저스티스 담당 장관입니다. 부인이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피의자가 됐습니다. 곧 소환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에 오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여야가 어렵게 내일 인사청문회 열기로 합의를 하셨으니까요. 거기까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한테 더 좋은 법무장관을 내놓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조국이어야 합니까?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에 보고하지 마라 라고 지시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의 선의만 믿어야 됩니까? 공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선의를 믿기보다는 시스템으로 공정을 담보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이 지금 피의자로 소환이 됩니다. 총리님께서 이 순간에 아프겠지만 조국 후보자가 비록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총리께서 대통령께 조국 후보자의 이 혐의가 벗겨질 때까지는 인간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좀 제안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왕에 내일로 인사청문회가 임박했으니까요. 그것까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행정부의 고위공무원이 자기 부인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업무 배제를 하거나 주요 직책에서는 배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조사가 아직 제대로 들어가기 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지금 총리님 산하에 총리실에 고위공직자가 이런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빚었어요. 그런데 그 고위공직에서 그대로 업무를 수행시키겠습니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의혹이 나왔는데도요. 동양대학교 오늘 진상조사위원회 단장 부총장께서 네. 동양대학에서는 어떠한 전결로 총장의 표창장이 나간 적 없다. 방금 속보 떴습니다. 네. 자,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위배제 안 합니까? 직무배제 안 합니까? 안 하시겠어요 앞으로? 공직기강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조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 산하의 주요 감사관이 이 부인이 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는 이런 비리 의혹에 쌓였습니다. 감사원장은 그 고위 감사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사실이 드러나고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부인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관을 그대로 감사를 시키겠습니까? 감사 업무와 관련됐는지 연관성 있는지 당분간은 업무 배제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분간은 업무 배제 시키시겠죠. 감사원장님. 사안에 따라서 좀 달리 판단해야 됩니까? 예. 부인이 직접 관련됐는데도 대법원, 네. 법원행정처장, 그냥 차장 나와 있습니다. 예, 성창업 판사 업무 배제 시켰죠. 네. 결론 났어요? 성창업 판사의 혐의에 대해서? 형사 기소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연구 발령을 냈습니다. 자, 총리님, 네. 감사원도 그렇고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고위공직자의 주요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인의 비리 혐의가 명백해지면 업무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조국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동시에
저는 업무 배제나 대기 발령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국가의 불행이지 않겠습니까? 내일 청문회 증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핵심 증인이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기자회견했던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검찰이 부인을 소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정으로 제가 여쭤보는 건 문제지만 임명하자마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생긴다.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총리님 기다려보자는 얘기가 정말로 안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공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경찰의 수사 속도를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가적 참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청문회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기로 했죠. 가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총리님. 네. 그 진상을 가린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님 말씀에 동의를 하시겠는지. 그 진상이 청문회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 우리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네. 씁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에 단독 기사로 조국 후보자 주변의 가족들, 특히 가장 가까운 부인의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국회가 기왕에 합의를 해준 절차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흑백을 가려주시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러려고 국회가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지금?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노무현 재단 이사장, 뭐 다들 변명을 하십니다. 본인은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근데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이것이 어떤 의혹으로 남겠습니까? 동양대학 총장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이게 집단적으로 지금 조국 살리기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단초를 지금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이 사회를 놔둡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좀 더 반듯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정의와 공정을 실천할 수 있는 법무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러나십시오 이제.